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입니다. 자, 1단원을 할 건데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 이게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 통합사회가 학교별로 진도가 완전히 어때요? 그치? 다 다르죠? 그치?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뭐 2단원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학교는 뭐 5단원, 4단원, 뭐 7, 9단원을 시작하는 단원들,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 진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튜브 수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자, 산업화 도시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생활 양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죠? 자, 산업화로 인해서 원래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중심이었는데 광업이나 2차나 서비스 산업, 심지어는 첨단 산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점점 농업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쵸? 공업이나 자, 제조업 분야는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서비스와 IT 분야에 금융 분야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산업의 고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산업의 고도화. 1차에서 3차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되게 시험 문제에 뭘로 나오냐면 자료 분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1차 산업의 비중, 과거에 1960년대에 엄청 높았지만 2020년대 되니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치? 그런 걸 물어보겠죠. 그치? 그래서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증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화라고 그래요. 전체 인구 중에서 자, 쉽게 말해서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백분율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면요. 여기는 도시화율이 20%야. 그럼 전체 인구 중에서 20%만 도시, 서울, 광주,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전, 대구, 부산, 이런데, 울산, 이런데 거주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면서 여러분 뭡니까? 자, 도시로 집중화되죠. 도시로 집중화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산업이 엄청 빨리 발전하면서 도시에 이촌 향도 현상이라 하지? 이거를 이촌 농촌을 떠나서 향도 도시로 향하는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향도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이게 가속화 단계야. 그치?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주로 70년대 가속화 단계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종착 단계에 이뤘고요. 심지어는 몇몇 학교에서는 역도시화라 해서 신도시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가는, 최근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인구 어떻습니까? 1350만 명이에요. 1350만 명. 그치? 굉장히 인구가 서울에서 주변부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울, 경기, 인천까지를 우리 수도권이라 하는데 인천의 인구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천의 인구가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부산이 한 350만 명이라면 인천이 지금 300만 명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3위 도시가 대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가장 많고 서울이 1000만, 지금 900만, 1000만이 안 되죠. 1000만이 깨졌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부산도 줄어들고 있죠. 350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인천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00만 명을 돌파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뭐 말로 할 수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1350만 명입니다. 1350만 명. 그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우리 5천만 중에서 2500만 명 이상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거의 뭐 주요 도시가 부산 아니면 서울 이랬어요. 46년에. 서울, 부산이 좀 확장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서울을 주변으로 해서 대도시권이 죄송합니다. 대도시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으로, 그치? 여기는 남동 임해공업적의 일자를 찾으러 가고요. 수도권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공업 이런 걸 집중적으로 오기 위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죠.
됐나요? 됐습니까? 이때 1995년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뭡니까? IT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IT 산업이 1995년 지나서 IMF 이후부터 IT 산업이 급격히 김대중 정부부터 급격히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IT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도시화는 전체 인구분의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전체 인구 중에 80%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도시.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20%가. 됐나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도시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토지가 집약적 이용한다는 거야. 토지를 꼼꼼하게 이용한다는 거야. 이용한다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을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꼼꼼하게 이용하죠. 옛날에 여러분 그 농사 모내기철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줄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요즘엔 안 하지만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이게 실줄을 끼고 있으면 여기 똑바로 이 실에 맞추어서 뭐를 다 심는 거야. 왜? 그치? 꼼꼼하게 심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죠. 반대는 뭡니까? 조방적이죠. 조방적 뭡니까? 육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농토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조방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헬기를 씨 뿌려요. 대충대충. 그치? 미리 아무 데서나 자라. 이걸 조방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충대충 뿌리는 거죠. 헬기 타고 와서 막 뿌리고 여기는 어떠니까 꼼꼼하게 막 실줄 잘 막 대고 똑바로 하라고 막 난리치죠. 그치? 그치? 그래서 고층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도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고층 건물,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수도권에 오면 여러분 뭐밖에 안 보입니까?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요즘에는 막 농촌에서도 볼 수 있죠, 아파트. 막 농사 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근데 수도권에 오면 진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트가 너무나 과밀화됐어. 이걸 뭐야? 집약적. 적은 토지에, 적은 땅에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그치? 거의 막 50층, 70층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70층짜리도 있고. 도시 내부 기내 분화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어디입니까? 잠실 롯데타워죠. 그치? 123층. 롯데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였습니까? 아파트. 그치? 부산의 아이파크 80층. 그치? 최근에 100층짜리 아파트도 나왔죠. 그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아파트가 높았다고요. 63빌딩은 예전이죠.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치? 자, 그래서 고층 건물, 아파트가 증가했고요. 도시 내부의 기능 분화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이 종로구나 뭡니까? 중구에 가면 모든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는 중구예요. 중구. 서울은 좀 넓어서 종로구와 중구에 가면 중심 업무지구야. 중심 업무지구. 그치? 자, 여러분 A 지역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 빌딩이 많죠? 이거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이에요. 빌딩. B 지역의 노원구거든요. 노원구. 여기 뭡니까? 아파트밖에 없잖아. 그치? 요런데 금천구 이런 데가 뭐야? 제조업밖에 없는 거죠. 그치? 제조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 기능이 분화되는 거죠. 여기는 회사 본사가 집중적으로 가는 중심 업무지구가 되는 거야. 그치? 중심 업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꾸 눈으로 서울 지도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뭐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A라고 색칠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중구고 여기 이렇게 니은자처럼 있는 요 지역이 종로구야. 여기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야. 둘 다 합쳐서. 그치? 회사 본사나 은행 본점이나 백화점 본점들이 있는 곳이고요. B는 노원구예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 그치?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지역이 분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지대, 땅값.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예요? 강남구가 아니지?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 여기 뭡니까? 송파, 강동, 그치? 서초. 이렇게 되잖아. 강남구가 제일 비싼 게 아니라니까? 어디가 가장 비싸? 여기 지금 색칠해 있는 중구. 중구가 가장 비싸요. 그치? 명동 쪽에. 평당 거의 1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지? 강남 비싸봤자 6천만 원 평당 뭐 1억 정도? 이 정도 되잖아. 이것도 되게 비싸긴 해요. 너무 비싸죠. 솔직히 말하면. 그치? 땅값, 지가가 땅값이야. 지대는 임대료. 이 종로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교통이 편리하죠. 지하철 노선 어때요? 완전 복잡하잖아. 거미줄처럼 막 쳐있잖아. 1호선부터 막 9호선까지 겹치는 막 엄청난, 그리고 버스 노선 어마어마하죠. 노원구에 버스 노선이 많아요? 종로구에 버스 노선이 많아요? 종로구에 버스 그 번호판 봐봐. 그냥 어마어마해요. 복잡하고. 그치? 땅값 진짜 비싸잖아. 이런 지역에 그럼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치? 나 여러분 그 명동에 20평짜리 집이 있어. 그럼 얼마야? 그치? 평당 12억이니까 20평이면 그치? 12억이니까 240억. 누가 240억짜리 20평에 살겠어요? 여기 와서 호텔을 짓고 살지. 강남에 와서. 그치?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지는 다 외곽으로 빠지는 거야. 학교도 같이 빠지겠죠? 그 종로에 있던 학교들 다 어디로 이사했어? 강남으로 이사했잖아. 그래서 막 강남의 파락군이라고 하면서 막 유행했었잖아, 과거에. 그래서 그 파락군으로 땅값을 엄청 올렸죠. 80년대, 90년대. 그치? 논밭밖에 없었는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중심 업무에는 땅값 비싸니까 상업지역이나 여러 뭡니까? 회사, 본사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도심은요. 여기 지워줄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도심은 업무 관리 기능 관청이나 기업 본사, 은행 본점, 고급 전문상가 집중되고요. 호텔, 백화점, 보석상 이런 걸로 집중됩니다. 종로 6가였나? 5가였나? 5가는 약국이 쫙 있고요. 6가인가 보석상이 쫙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상주 인구는 감소하죠. 누가 여기서 살겠어? 비싸니까. 그래서 도심 공도화 현상인데 막 아침에 일로 막 출근해. 종로로 막 출근해. 그치? 그래서 낮의 인구는 주간 인구는 엄청 높아.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 빠져나가죠? 그 낮과 밤의 인구차가 커서 이렇게 인구 공동화 현상. 이런 거 여러분 지리 선생님이 여기를 가르치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치? 공동화 현상 요 지역과 요 지역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시험 문제에서. 그치? A 지역과 B 지역의 차이점. 여기는 주거 지역이죠. 학교가 많죠. 그치? 집가가 싸요. 그치? 여기보다 여기가 어때요? 교통이 편리해요. 그치? 교통이 편리해요. 회사 본사가 많고 아침에 차가 엄청 밀려. 막 러시아워라 가지고 러시아워. 차가 밀리는 시간이잖아. 그치? 옛날에 여러분 성룡에 러시아워 있는 거 알았어? 러시아워. 그치? 근데 그때 한글로 써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그런 줄 알았어. 러시아워? 이번에 성룡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 러시아워? 우워? 자, 뭐 이런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워 뭐야? 밀리는 시간이잖아. 밀리는 시간. 밀리는 시간이야. 밀리는 시간. 그치? 교통 엄청 막히죠. 그치? 엄청 막힙니다. 공기도 엄청 안 좋죠. 서울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도심이 너무 과밀화되니까 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부도심. 요런데 부도심을 만들어낸 거야. 그치?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 교통이 발달된 결정점에 만들어내는 거죠. 교통이 발달된 지역. 상업이나 서비스 오락기능 분담합니다. 그치? 어딥니까? 여러분, 종로에 있는 걸 한 거, 영등포 막 이런 거. 강남구. 강남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분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 본사나 이런 것들이 강남으로 많이 이주했어요. 근데 주거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고 그치 회사 본사들도 많습니다. 강남은. 그래서 중추 관리 기능이 중추 기능이 약합니다. 중추 기능이 좀 약해요. 그렇지. 업무 중추 기능이 좀 약한 편이고요. 이게 도심보다 약하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너무나 팽창이 돼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린벨트를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도지세 무제한 팽창,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치? 녹지를 보호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집가가 높으니까 신도시들이 만들어지죠. 그치? 일산이나 분당, 삼본, 안양. 자, 이런 데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엄청난 새끼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이 또 발달시켜야지 이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겁니다. 대도시권.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촌락의 대규모 주택단지나 공업지역이 형성되고 교외화 현상, 교외, 빠져나가는 현상, 위성도시로, 신도시로, 일산이나 분당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아침에 서울로, 강남으로 출근하는 거죠. 출근은 여의도나 뭐 이런데.
영등포나 이런데 아니면 종로나 이런 데로 출근하는 여의도는 뭐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치? 이런 식으로 도시가 분화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생태환경의 변화입니다. 도시화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인 개발을 하고 시가지가 확대되다 녹지 면적이 감소해. 그 다음에 지표면 표적 면적이 확대되죠? 그걸로 인한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홍수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봐봐. 이게 녹지였다면 비가 내리면 대부분 토양이 흡수하고 땅에 흐른 건 10%밖에 안 되고 증발이 돼요. 이게 자연 상태야. 지구가 돌아가는 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증발은 30%밖에 안 되고 땅 위에 50% 이상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강남의 찻길이 막 물바다가 되고 막 이러잖아. 이런 문제점. 또 하나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열섬 현상이 뭐냐면 대도시 지역의 주변 농촌의 기온이 높은 현상이에요. 그치? 자,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게 겨울이야. 근데 종로는 몇 도예요? 영하 4도. 영하 4도. 근데 여러분 서울 주변은 뭡니까? 영하 14도. 선생님이 옛날에 일산에서 분당까지 출근하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막 차에서 온도를 딱 집에 가려고 밤 12시에 딱 보면 영하 12도야. 그 서울로 들어와서 이 강변북로를 타고 막 차 타고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종로나 이런 데 제가 영하 막 6도 이 정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여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로 지나가잖아. 그럼 영하 7도. 일산에 딱 들어오면 다시 영하 12도야. 그치? 이게 뭡니까? 열섬 현상. 도시 주변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난방, 냉방, 난방, 자동차, 인공열, 대기오염, 인공구조물, 도시의 건물들 이런 걸로 인해서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 지구 도심에 막 따뜻하니까 서울이 따뜻해요. 추워야 되는데. 그치? 자,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녹지를 감소시키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면적을 증가시키는 게 원인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뭘까? 녹지를 자꾸 늘려야 된다니까. 녹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건물 꼭대기에 뭐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치?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게 한다든지 공원을 많이 만드는 생태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 서울의 생태공원들. 이런 건 잘한 거예요. 그치? 생태공원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자연과 친환경할 수 있도록 자꾸 녹지를 늘려나가야 돼. 서울에서 가장 녹지가 넓은 지역이 어딜까? 종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로 도심인데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도심인데 왜 종로가 녹지가 많냐면 거기 궁이 많잖아. 창경궁, 덕수궁, 응? 종묘, 종묘 이런 궁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녹지가 가장 넓은 지역이야. 이 종로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치? 종로에 집 짓고 살고 싶어.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그치? 열섬현상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그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토양흡수. 홍수가 왜 자꾸 물난리가 나는지. 도시에. 산업화 도시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도시성의 확성. 이 도시성이 뭐냐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데 유대감이 약화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거죠. 뭐 혼밥 먹기, 막 혼자 놀기, 혼자 캠핑 가기, 뭐 이런 거 막 유행이잖아. 그치?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가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막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발견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가족의 유대관계도 막 무너져가지고 부모님과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그치? 뭐 이런 겁니다.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는 행동 양식. 직업의 분화. 새로운 직업이 엄청 많이 등장하죠. 같은 직종 내 세분화, 전문화, 뭐 유튜버도 등장하고 새로운 직종. 이런 거 과거에 이런 직업이 아니었잖아. 그치? 그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뭐 택배업, 드론 전문가 막 이런 거도 등장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직업들이 등장하겠죠?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거고요.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서 엄청난 물자들이 들어오고 그걸 팔기 위한 광고로 거의 도색되는 시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업화 도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주택 문제.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치? 20대가 집을 살 수가 없고 30대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값 상승이 너무 심해요. 불량주택 늘어나서 막 슬럼화 현상도 생기고요. 그치? 지방엔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도시화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택 부족, 집값 상승, 이걸로 인한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교통 문제, 교통 혼잡, 도로 및 교통시설 부족, 주차 공간의 부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주차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주차 전쟁이잖아요.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무서워 죽겠어요. 환경 문제 심각하죠. 산업시설과 가정에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 증가,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 뭘 들고 다녀야 됩니까? 머그컵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플라스틱을 대순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다에 막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사면서 나타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자원의 절약, 대중교통 이용, 생태환경 복원. 친환경으로 복원해야 돼요. 그치? 우리 청계천 복원했는데 점점점 친환경화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물로 막 일부러 막 수돗물 돌리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친환경 복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가 가장 중요하죠.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직업의 변화로 인해서 실업 문제 발생, 노사 문제, 이기주의, 인간 소외, 혼자 사는, 대중 속의 고독, 이런 거. 이거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실업연금, 의료연금, 이런 거,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이거 높이면 난리 나잖아, 요즘에. 최저임금. 또 이거 받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 왜 너무 적고, 이거 올리면 또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고, 대기업도 힘들다 그러고.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 공동체 속에서 소통 강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빈부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인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사회가 돼야 되는데 국가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경쟁과 무한 경쟁을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그치 갑질의 행포도 너무 심하고요. 그치 거기다 또 을들끼리도 싸워요. 을들끼리도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막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를 위해서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도심의 열섬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봐봐, 열섬성 나오잖아. 1번, 도심 지역의 기온의 주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 원인 뭘까요? 주거시설 부족? 말도 안 되는 거죠. 건물의 밀집도 증가지. 이것도 되죠. 해결 방안 뭡니까? 녹지, 공원 조성해야죠. 공원. 인공 포장? 미친 거지. 미친 거야. 답은 몇 번? 3번. 3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열섬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 갑자기. 겨울에. 겨울에 많이 일어나죠. 2번. 자료에 제시된 지역의 변화로 옳은 것을 그래프 A에서 고르면 이 지역의 과거에는 논농사 중심의 정치는 농촌이었대요. 그러나 인근 대도시에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대요. 이로 인해 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도시죠. 대형 마트, 아울렛 등이 들어왔대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구 밀도 높아졌겠지. 경지 면적 감소했겠죠. 그치? 경지 면적 감소합니다. 원래는 넓었는데 감소해야 되고 인구 밀도는 높아져야 돼요. 그치?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겠죠. 2. B가 되면 안 됩니다. 경지 면적이 옛날에 넓었어요. 근데 좁아지잖아. 왜? 아파트를 지니까. 그러니까 좁았는데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인구도 늘어나고 경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2가 돼야죠. 2.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수업의 마무리를 통해서 통합사의 완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이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최강 임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화이팅!